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6학년도 3년 특례 재외국민 전형을 준비하면서 연세대와 고려대를 좀 비교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과연 내가 연세대를 쓰는 게 유리한지, 고려대학교를 쓰는 게 유리한지에 대해서, 또 실제 연세대나 고려대를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춰야 실제 붙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대학별 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를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3년 특례 서류평가 전형의 핵심적인 대학들을 보고 계시는데,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학교는 서류평가 100%죠. 그렇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학교고,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중앙대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서강대학교의 경쟁률은 전년도에 12.87,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10.57, 한양대학교가 10.21이고 중앙대학교가 8.98인데, 연세대와 고려대학교 경쟁률은 연세대학교가 7.13이고요. 고려대학교가 6.4대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보다 연세대는 높은 대학교야. 서강대, 성균관대보다 연고대는 높은 대학이니까 나는 성적이 안 되니까 연고대를 원서를 쓰면 안 되고, 성적이 안 되니까 나는 서강대나 성균관대, 중앙대를 쓰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거는 당연히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보다 상위 대학인 것은 맞지만, 이거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와 전형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학교는 서류평가 100%, 다시 말하면 서류의 우수성만으로 뽑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 면접의 영향력이 크고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적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신 건 모든 대학을 마치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로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핵심은 연고대는 서류평가의 비중이 적고 면접의 비중이 들어간다는 거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면접 없이 서류 100%로만 뽑는다는 거. 이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떻게 돼?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가 경쟁률이 높다는 거고, 연세대, 고려대는 다단계 전형기고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3배수를 생각하면 고려대학교 경쟁률이 6.4잖아요. 결국 1단계 경쟁률이 2대1밖에 안 된다는 점이에요. 어찌 보면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하위 대학보다 더 쉬울 수도 있겠다는 점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등록률을 보시게 되면 등록률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실제 80명을 뽑겠다 했는데 실제 80명이 다 등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시는데, 연세대학교는 등록률이 거의 100%이고 그 다음에 2024년도에 등록률이 97%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려대학교의 등록률은 2024년도에 90.8%, 2023년도에 90.7%, 2022년도에 93.3%로 연세대에 비해서 고려대학교의 등록률이 낮아요.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 무슨 얘기냐면 합격한 학생들이 상위 대학으로 이탈했다는 얘기죠. 이탈. 상위 대학으로 이탈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이동하거나 고려대학교에서 약대나 의대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요. 첫 번째 이탈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탈되고 난 인원만큼을 대학에서는 차점자에게 추가 합격을 시키잖아요. 추가 합격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중복 합격하여 이동하고, 그 중복하고 이동하고 난 다음에의 인원이 빈 자리만큼을 차점자에게 추가 합격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등록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려대학교에서 다른 대학으로 이동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이동 비율이. 그럼 고려대학교에서 이동한다면 대표적으로 연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등록률이 고려대학교가 약 90%, 연세대학교가 100%의 등록률이 나온다는 얘기는 결국은 연세대학교가 고려대보다 결국은 입결이 높다.
그만큼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연대로 간다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려대가 연대보다 조금 더 쉽다, 좀 더 낫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등록률을 보시면서 이해할 점은. 자, 전형의 방법과 면접 고사의 유형을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시게 되면 고려대학교는 선발 인원이 78명, 연세대학교는 선발 인원이 69명이에요. 당연히 고려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더 많다니까 고려대학교가 그만큼 더 유리한 거죠.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선발이에요. 그렇죠? 지원 학과별 선발이기 때문에 학과의 높고 낮음, 학과의 선호도에 따라서 결국 입결의 차이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선발이에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 선발이기 때문에 학과별 선발보다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단위별 선발이 낮고 성적이 조금 더 낮거나 부족한 학생들은 학과별 선발을 통해서 학과의 선호도에 따라서 입결이 낮은 지점을 찾아서 전략적으로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고려대학교가 낮을 거예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의 가장 큰 차이는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78명,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선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선발이라는 게 특징이고 전형의 방법은 두 개 대학이 동일하게 1단계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1단계 배수가 3배수,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약 7대1이니까 1단계의 경쟁률이 2.5대1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6대1 정도니까 1단계 고려하면 2대1밖에 안 돼요. 그만큼 연세대, 고려대가 무조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보다 높은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형의 방법이 다르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전년도하고 달에 올해 면접의 반영 비율이 40%에서 30%는 면접의 반영 비율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도 전년도는 재심원 기반의 현장 녹화 면접이었지만 2026학년도에는 인성 면접을 통한 의사소통 및 공동체의 역량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같은 점도 있지만 사실 다른 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선발, 연세대학교는 모집 단위별 선발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에서 고려대로 이동하는 확률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고려대에서 연세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연세대보다는 고려대가 합격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진 게 연세대학교 모집 단위별 선발, 문과대학의 경쟁률이 6대1이에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학과별 선발이기 때문에 국문과부터 시작해서 사회과학까지 보면 언어학과는 경쟁률이 7대1이지만 중문과는 경쟁률이 2대1이거든요. 이처럼 학과에 따라서 경쟁률 차이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과연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느냐, 고려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느냐, 또 연세대에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스펙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연대, 고대를 쓸지 아니면 모집 단위별 선발을 선택할지 아니면 학과별 선발을 선택할지 유불리를 따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문과인 경우에는 연세대학교의 문과 선발 인원이 36명이고 고려대학교 선발 인원이 30명이에요. 이랬었을 때 연세대학교의 경쟁률이 5.44,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의 경쟁률이 6.53이기 때문에 인문사회 계열에 한정하여 봤었을 때는 연세대학교가 고려대보다 모집 인원도 더 많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연세대가 유리한 점을 갖추고도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자, 다음으로 이제 사회계열이죠. 이것도 사회계열에서 보면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은 경쟁률이 5.2대1, 5.34대1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행정학과가 경쟁률이 제일 낮아요. 3대1의 경쟁률, 가장 높은 부분은 통계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학계열 쪽을 보시게 되면 연세대학교 공과는 7.07이고요. 고려대학교 공과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건 신소재가 7.67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공학을 보시면 고려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39명,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의 선발 인원이 28명이기 때문에 인문사회는 연세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유리한 거고 자연공학은 고려대학교가 유리해요. 학과별 선발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모집 인원이 많아요. 39명 모집 인원에 지원 인원이 263명이 지원해서 6.74, 연세대학교가 8.17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경쟁률도 연세대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공학은 고려대학교가 조금 더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의학계열까지 포함하시고 보면 고려대학교는 의예과 하나밖에 없어요. 모집인은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25대1로
높지만 연세대학교는 의예과, 그 다음에 약학과, 그 다음에 치의학과 총 4명을 선발하게 되고 경쟁률은 14.5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능은 고려대학교는 미술 계통이고 연세대학교는 체육이고 보시는 것처럼 2명의 8대 1, 1명의 1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전체적인 경쟁률은 연세대학교가 70명 모집에 7.13의 경쟁률이고요. 고려대학교는 78명 모집에 경쟁률이 6.39의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연세대에 비해서 고려대학교가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모집 단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문사회계열에서는 고려대보다 연세대가 유리한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연공학은 연대보다는 고려대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합격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고사 전형이기 때문에 면접고사는 1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단계 합격 이후에 준비하셔도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서류평가 2배수, 3배수를 통과할 수 있느냐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되어야 연세대, 고려대를 붙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IB 성적으로 표현하면 대략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IB 성적은 약 42점 정도에서 43점인 경우들이 가장 많아요. 물론 41점으로 연세대, 고려대를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41점. IB 성적은 41점이지만 또는 IB 성적은 40점이지만 AP나 SAT 다른 지표의 우수성들이 인정이 되어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꼭 IB 40점이나 41점이라고 해서 연세대, 고려대 못 붙는다는 것은 아니죠. 또 더군다나 연세대를 쓰느냐 고려대를 쓰느냐 또 고려대에서 학과에서도 어떤 학과를 쓰느냐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1단계 통과 이후에 면접을 어떻게 잘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표준학력 지표만으로 합부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실제 합격하는 학생들이 보면 IB 성적은 42점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고요. A레벨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A 플러스와 A 정도 4.3 기준으로 하면 내신 성적은 대부분 다 4.1 또는 4.0 이상이어야 되고요. 4.5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다 4.2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SAT 성적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통 1350, 1530 이상의 경우들이 많아요. 1540, 1550, 1560조. 요 중간 점수들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비율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ACT는 대략적으로 한 35점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인어학 성적은 토플 IBT 120점 만점 중에서 대부분 최저선이 한 112점, 113점 정도를 최저선으로 보시면 되고요. 주로 학생들이 많은 점수대가 114점, 115점대의 성적들이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3년 특례 전형으로 서류평가 플러스 면접고사를 실시하는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연세대, 고려대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보다 높은 대학이야 라는 인식을 하시면 안 되고 연세대, 고려대가 타 대학과 다른 거는 전형의 방식의 차이인 거예요. 다른 대학의 서류평가 100% 서류만으로 뽑는다면 연세대, 고려대는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고사를 보기 때문에 내가 서류의 강점이 크다. 그럼 서류평가 100%지만 나는 서류, 다시 말하면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1단계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연세대, 고려대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어디가 더 입결이 낮냐? 고려대가 입결이 낮아요. 왜냐하면 연세대에서 고려대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고대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연고대를 2개 대학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 3년 특례 연세대와 고려대학교는 바로 그 윗지점 다시 말하면 약대를 이동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특히 고려대학교의 이동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등록률에서 연세대학교는 약 100%의 등록률이 나오지만 고려대학교의 등록률이 약 90% 정도 등록률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계열별로 보시게 되어지면 재외국민 전형의 학생들이 대부분 10명 중에서 약 7명 정도가 자연계열이에요.
그리고 3명 정도가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인문계열이 자연계보다 입결이 낮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연계 과목을 주로 이수했다 하더라도 인문계 학과에 적합성이 있고 인문계 본인의 진로 방향이 맞으면 문과 쪽으로 원서를 쓰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중에서는 연세대학교 인문사회계열의 강점이 있다 말씀을 드렸고, 자연공학은 반대로 고려대가 연세대학보다 합격 가능성이나 그만큼 입결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26학년도 3월 2026학년도 3년 특례 연세대 고려대학교를 준비하시는 학생들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에 대해서 비교 평가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